네, 한국 영화의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북 분단 현실인데요. 이 간첩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단이나 간첩을 담아내는 방식이 최근에는 좀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는 최강의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네. 간첩,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간첩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남북 분단 현실이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분단 소재 영화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영화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기억나실 만한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뭐 예.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뭐 이런 영화들이 있겠죠. 예. 사실 뭐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절감하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인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남북 분단 상황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 주로 2000년대 중반 이전에 한국 영화가 분단을 담아낸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화는 공동경비구역 JSA죠. 네. 말하자면 남북한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바로 그 대립의 현장 속으로 이 관객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한마디로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분단을 담아내는 방식은 이전과는 한번 다릅니다. 일단 네. 군인들이 많이 나왔던 이전 영화들과는 달리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난히 난파 간첩을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간첩이 지금 많이 등장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영화들이 있죠? 대표적으로요, 지난 2010년에 개봉했던 의형제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송강호, 강동원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죠. 이 작품에서 송강호는 한규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나오고요. 강동원은 북한에 의해 폐기 처분된 지원이라는 난파 간첩으로 등장하죠. 영화 의형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던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한 지붕에서 살게 되면서 생기는 해프닝을 코믹한 휴먼 드라마적인 호흡으로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국정원 요원과 난파 간첩이라는 굉장히 대립적인 인물이죠. 근데 예.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애가 발화되는 과정을 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영화가 그 이전의 분단을 담은 영화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요. 일단 남북한이 대립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남한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공간, 이것을 주 무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간첩은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춰내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방식은 차별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북한의 화해를 열망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들의 맥락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그 남측 국가정보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국가정보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북한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게 바로 국가정보원의 입장입니다. 네. 네. 좀 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영화 간첩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북한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네. 일단 오늘 국가정보원은 이상하게. 네.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말씀 네, 이어가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내용하고 이제 뉴스 속보하고 계속 연관이 계속, 되는 예, 것 연관이 같아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 저도 이렇게 뭐 웃으면 안 웃음이 되는데 나옵니다. 네. 예, 올해도 그 간첩 네. 소재 영화가 있었죠. 김소연 씨가 주연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소연 씨가 주연을 맡은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예. 작품입니다.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올 상반기에 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아주 빅히트를 기록했죠. 예. 남한의 달동네에 난파된 간첩을 동네 백수로 설정해놓고 아주 코믹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흥행 전략을 썼던 작품입니다. 원작이 웹툰이라는 것도 물론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전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분단 상황을 다루는 방식은 이제 앞선 영화들과 굉장히 특별화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인공인 김수현 씨의 해프닝과 활약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분단이라는 이제 일종의 핑계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의 직업이 난파 간첩인 것도 마찬가지로 영화의 스타일 혹은 컨셉을 위한 일종의 핑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를 본 관객들 가운데 분단 상황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극장문을 나서신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만큼 이 영화는 이제 김수현이라는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꿰어 맞춘 그런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 개봉한 동창생이라는 영화도 네. 이 주인공이 간첩이던데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맥락적으로는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영화 동창생은 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최승현 씨가 주인공이죠. 역시 난파 간첩입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려졌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명을 쓰는 바람에 이제 수용소에 갇혔던 명훈이라는 주인공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작원이 됩니다. 고등학생으로 위장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이 명훈이 이제 자신의 동생과 닮은 혜인이라는 여학생을 마음에 품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임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화 동창생은요, 분단 상황이 배경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 주연 배우 최승연의 청춘 멜로드라마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승연이 간첩인 이유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뛰고 달리는 액션을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흥행 전략하고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동창생 이 두 작품은 최근에 한국 영화가 분단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트라우마가 아픈 상처 혹은 안타까운 정서로 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오락적 볼거리를 위한 배경막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업성이 분단의 현실조차 오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씁쓸한 예, 대목이라고 좀 볼 수도 씁쓸하네요.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북한이 이제 우리 측 국가정보원 요원을 간첩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던 와중에 이제 남북 분단 현실을 다룬 영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이런 남북 분단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타까운 분단 현실은 안타깝게 관객들에게 전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의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